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남의 아름다운 섬을 달리며 기부에도 참여하는 특별한 스포츠 관광 행사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해상 교량을 따라 달리며 남해안의 풍광을 만끽했습니다. 참가비 일부는 섬 지역에 기부돼 관광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는데요. 섬과 스포츠가 결합된 이색 행사 현장을 홍경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아름다운 섬을 달리며 기부에도 참여하는 특별한 스포츠 관광 행사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낭도에서 열린 럼포 아일랜드 여수 기부런이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상 교량을 달리며 섬 지역에 기부하는 공익형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1000여 명의 러너와 관광객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낭도와 조발도를 연결하는 10km 구간을 달리며 남해안의 푸른 바다와 섬 풍경을 만끽하는 특별한 경험을 즐겼습니다. 특히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해상 교량을 배경으로 펼쳐진 이번 대회는 일반 마라톤과는 다른 이색적인 코스로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참가비의 절반은 낭도와 계도, 금오도 등 섬 지역에 기부돼 관광과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에게는 2025 여수세계섬 박람회 입장권이 제공돼 섬 박람회 홍보와 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행사 개회식에는 기부금 전달식과 축하 공연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달리기뿐 아니라 지역 관광과 숙박시설 이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섬 관광과 스포츠를 접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전남안의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해남 지역 작은 학교 학생들이 중국을 찾아 글로컬 탐방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국제교류와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세계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과 문화교류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독서와 인문학, 국제교류를 접목한 특별한 배움의 현장을 정화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남 지역 작은 학교 학생들이 중국을 찾아 독서와 인문학, 국제교류를 결합한 특별한 글로컬 탐방에 나섰습니다. 해남교육지원청은 중국 텐진과 베이징 일원에서 진행한 해남 작은 학교 중학생 독서 인문 글로컬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탐방에는 해남 지역 작은 학교 8개교, 중학교 3학년 학생 115명이 참여했으며 독서 인문 교육과 국제교류, 역사문화 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습니다. 학생들은 중국 텐진 사범대학교 부속중학교를 방문해 현지 학생들과 함께 AI 기반 프로젝트 학습과 문화 교류, 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I를 통해서 중국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이 여행을 통해서 나중에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훨씬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책임과 올바른 활용 방안을 주제로 AI 윤리 토론을 진행하며 미래사회 시민으로서 필요한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베이징에서는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 국가박물관, 천당공원 등을 둘러보며 중국의 역사와 문화,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실제로 보니까 더 뭔가 신기하고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해남교육지원청은 이번 탐방이 학생들에게 국제적 감각과 글로컬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꿈을 키우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해남의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며 성장하고 해남 교육도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글로컬 탐방이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글로컬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의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초광역 연안 경제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출범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김산업 고도화와 스마트 양식 등 다양한 미래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전남 해양수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초광역 연안 경제 혁신 플랫폼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전남이 가진 해양수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연안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전남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양식 어장 면적과 섬, 해안선 규모에서도 전국 최대 수준의 해양수산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촌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 전복 가격 하락 등으로 수산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김산업 고도화와 스마트 양식 전환, 해상풍력 이익 공유, 어촌 소멸 대응, 해양관광 거점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전남의 대표 수산물인 김산업을 생산과 가공, 수출까지 연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양식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발전 수익이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환원 모델을 확산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전남이 초광역 연안경제 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산업과 에너지, 관광을 아우르는 해양수산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부터 국악 명인들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전통 문화의 가치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국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명한 현장에 홍경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국악축제가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국악진흥회 고흥군 지회가 주최한 국악의 날 기념 2026 K흥 페스티벌이 고흥 종합문화회관에서 열려 국민들과 함께 국악의 매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와 고흥군, 전라남도 교육청, 고흥교육지원청이 후원했으며 청소년과 지역 예술인, 국악 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축제로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오후 1시 30분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로 시작됐습니다. 고흥지역 초중고 학생들은 노래와 공연, 다양한 문화예술 무대를 선보이며 젊은 세대의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이어 열린 고흥군 예술인 페스티벌에서는 민요와 판소리, 무용, 가야금과 색소폰 연주, 통기타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지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본 공연에서는 국악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창과 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김영우와 백금열을 비롯한 국악인들과 고흥군 전속 예술단은 전통국악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번 K흥 페스티벌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는 물론 전통문화 개선과 국악 저변 확대의 계기가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순천의 맛과 예술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순천에서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2026 순천 미식주간을 개최합니다. 남문터 광장에서는 최연석 셰프의 토크쇼와 미식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순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식도시 순천의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청의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주요 정책회의를 열고 통합교육청 출범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직과 인사, 교육과정, 재정 등 분야별 추진 현황과 안정적인 출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합교육청이 출범과 동시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평화광장에서 환경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과 청소년 등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플로깅과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목포시는 생활 속 친환경 실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정 준비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주요 통합과제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스템 전환과 자치 법규 정비 현황 등을 살폈습니다. 회의에서는 행정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과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출범 이후에도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흐름을 읽어보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목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관광과 쇼핑을 넘어 병원 진료와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겁니다. 성형과 피부 시술은 물론 안과와 한의원까지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가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오늘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요즘 명동이나 강남 거리를 걷다 보면 한국인 못지않게 자연스럽게 일상을 즐기는 해외 관광객들을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들이 주로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다녔다면 요즘은 조금 독특한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발걸음이 늘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병원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국내 병원을 찾는 해외 환자들의 발걸음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재미있는 건 예전에는 주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만 몰렸던 수요가 최근에는 안과나 한의원까지 아주 다양하게 넓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라식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기 위해 한국 안과를 예약하는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요. 특히 한방치료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해외 SNS를 통해 침을 맞거나 추나 치료를 받는 모습이 이색문화 체험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한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급증한 겁니다. 자국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검사부터 시술까지 신속하게 끝내주는 한국 특유의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에 반한 거겠죠. 이런 변화는 병원 풍경만 바꾼 게 아닙니다. 의료 목적으로 온 관광객들은
일반 여행객보다 훨씬 오래 머물고 돈도 더 많이 쓰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들을 잡기 위해 숙박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술을 받고 돌아온 손님을 위해 룸서비스로 맞춤형 회복식을 배달해주는가 하면 붓기를 가라앉힐 쿨링 마스크 전용 냉장 서비스를 선보인 호텔도 등장했습니다. 인근 병원과 손잡고 차량을 대주거나 장기 투숙의 편한 객실을 제안하기도 하죠. 겉으로 보면 의료 기술과 호텔 서비스의 변화로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한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깊은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드라마나 K-뷰티를 보며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글로벌 소비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뛰어난 기술과 신뢰라는 가치를 선택하기 시작한 셈인데요. 과거에 구경하는 관광을 넘어 건강과 치유를 함께 챙기는 거대한 산업의 변화는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전남의 문화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김영미 작가는 흙과 불이라는 전통적인 재료에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46년 동안 한결같이 흙을 마주하며 위안과 치유의 메시지를 작품에 녹여냅니다. 자연의 풍경과 나무의 생명력을 도자기에 새기고 섬세한 투각 기법으로 마음의 빛을 표현하는 김영미 작가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흙은 오랜 시간 땅속에 머물며 수많은 생명의 시간을 품어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흙에 마음을 담아 또 다른 생명의 이야기를 빚어냅니다. (46년) 동안 흙과 불의 예술을 걸어온 도예가 김영미 작가. 작가는 자연의 품에서 얻은 위안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나무의 생명력을 작품 속에 담아냅니다. 작가는 흙을 만지는 순간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숨결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나무 옆에 가만히 앉아보면 이게 저절로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로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게 쑥 다 날아가요. 자연의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흙을 문지르거나 두드리거나 서로 표면을 표현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자 표면에 투각 기법으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빛. 그 빛은 단순한 조형이 아니라 마음의 온기이자 위로의 언어입니다. 흙을 밀고 찢고 쌓아 올리는 손끝의 움직임 속에는 작가의 열정과 시간, 그리고 삶의 흔적이 스며 있습니다. 판을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탁 칩니다. 이렇게 탁탁탁 치면 거기에 크랙들이 착착착 가거든요. 그런 크랙들이 또 하나의 바위산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마치 천 위에 물감이 번지듯 만드는 사람의 마음 또한 작품 속에 고요히 남게 됩니다. 작가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성장의 과정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기록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견딘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의 삶 또한 수많은 경험과 흔적이 쌓여 만들어진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록들은 결국 서로를 품고 이해하는 더 깊고 넓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수많은 손길이 필요한 투각 작업은 깊은 집중의 시간이자 흙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긴 시간 이어진 작업으로 몸의 통증을 견뎌야 했지만 가마문을 열고 작품과 마주하는 순간만큼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투각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오브제에 다 통틀어서 위에서 아래까지 쫙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멍이 아마 수백 개는 될 겁니다. 한 작품에도.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번, 20번 이렇게 손을 가야지만 그게 하나도 금이 가지 않고 온전히 나오거든요. 김영미 작가는 지금도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바라보며 더 깊고 넓은 품을 가진 세상을 꿈꿉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산과 강, 호수를 하나의 도자 작업으로 이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작가의 작품이 조용히 빛을 비추듯 보는 이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치유로 닿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서로의 삶을 품어주는 따뜻한 온기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작은 항아리 같지만 이 안에는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작품을 보면서 작가의 시선을 함께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한낮의 더위는 점점 짙어지고 있지만 초여름 바람처럼 여유와 웃음이 함께하는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